현재 황선홍 올림픽 감독이 임시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독 선임 과정은 공개된 원칙 없이 날치기로 되었다는 관계자 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황선홍 감독은 원래 임시였을 뿐이고 정식적인 감독으로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시 감독이 되었는지가 공개되었고 이에 많은 이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협에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황선홍 감독을 선정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이럴 것을 예상하고 비장의 카드를 등장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등장시킨 제3의 인물이 거론되며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극 상사민방을 비롯해 국가대표 멤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박항서가 아닌 황선홍 감독이 선택되었는지 뜻밖의 인물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등장했으며 한국 축구를 바꾸기 원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 한국 일부 언론에 따르면 황선홍 감독이 선택된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이 제1의 후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축협에서 내세운 후보였을 뿐이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3명의 후보를 추렸고 여기에는 박항서 감독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 본인조차도 한국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후보에 오른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항서 감독은 최종 선택 바로 직전에 탈락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도 왜 박항서 감독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다고 갸우뚱했습니다. 박문성 위원이 그렇게 말한 것은 축구 관계자들이 박항서가 유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황선홍 감독이 선택되기 바로 직전에 박항서 감독이 될 거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유력 신문들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사는 박항서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놓았습니다. 이는 일부 전력강화위원회의 축구 전문가들이 박항서 감독이 현재 팀을 맡고 있지 않고 동남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3월에 열리는 태국과의 경기를 가장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선택되지 못했고 알고 보니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원래 이번 최종 후보 안건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반드시 이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선임하여야 국가대표팀 감독이 정해지는 게 원칙인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며 올림픽 대표팀과 겸임하게 되었다 발표한 거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전력강화위원회 사이에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마치 클린스만이 선임된 과정같이 누군가의 독단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축협이 여전히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축구가 암울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이에 관해 축협이 결국에는 핵폭탄을 안고 뛰어든 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은 현재 올림픽 대표팀을 겸하고 있어 매우 임무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같은 조에 일본과 아랍에미리트가 포진해 있는 등 매우 타이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이러다가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다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여론의 모든 비난은 정몽규 회장으로 쏟아지게 되는 형국인데 본인이 연임을 원하면서도 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만큼 축협 결정권자가 박항서 감독을 선임은 죽어도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면 말을 안 들을 게 뻔하니 일단 계약을 해놓은 황선홍 돌린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현재 국가대표팀 내부의 하극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의 베테랑인 박항서 감독이 배제된 것은 축구협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국대에서 우선은 하극상 관련된 멤버를 제외하고 전혀 새로운 멤버가 영입될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번에 새로운 코치진과 더불어 국내 감독이 적극 나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선홍 감독 역시 월드컵 4강 주역의 레전드이며 올림픽 대표팀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을 적극 투입해 대표팀의 기강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탁구 3인방 혹은
국대 멤버 일부는 이번 사태로 초비상이 걸리게 된 셈인데요. 우선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표팀의 이승우 영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선후배 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이승우가 튀는 행동을 해서 대표팀 내에서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선배를 깍듯하게 대우하며 대표팀 내부의 사이가 좋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국내에서 어린 선수들을 컨트롤해온 김은중 감독이 적극 이에 발언을 했는데 김은중 감독은 확실한 징계를 통해서 팀 내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에 벗어나는 작은 잘못이라도 반드시 벌금을 내는 징계가 필요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다짐을 받고 문제를 못 고치면 퇴출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김은중 감독은 현재 하극상 사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요즘 축구 대표팀 내에서는 위계 질서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이라며 선을 넘었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9살가량 차이 나는 후배가 선배에게 대들었다 생각되면 선을 넘은 것이기에 이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대표팀은 절대 서로 충돌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황선홍 감독도 월드컵 4강 레전드였던 안정환, 김남일 코치진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박항서 사단으로 포함될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정환은 MBC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도 한국 대표팀을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후배들에게 그의 각종 노하우와 팀 내에서 규율을 제대로 알려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환은 선배들을 깍듯이 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하극상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안정환은 국내외의 미디어에서도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또한 직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환이 사실상 수석 코치 역할을 맡게 하면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조율하게 할 겁니다. 여기에 김남일은 감독 및 국가대표 코치 출신이기에 사실상 이전보다 훨씬 대표팀 살림을 제대로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축구 감독을 경험하였고 국가대표 코치 자리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이미 선수단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군기반장으로 활약해온 김남일은 제대로 분위기를 휘어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이 튀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감독이나 선배의 마인드로 분위기를 제대로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물병 3인방을 비롯해 일부 멤버는 국대에서 제외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월드컵 4강을 이뤄냈던 멤버들이기에 이들은 철저한 원칙을 세워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징계성 조치를 한 번은 보여줘야 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3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에는 당장 임시 감독의 전술을 적용하기엔 무리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우선 팀 내 분위기를 해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요르단전 마지막 경기가 망가진 것과 말레이시아에 비긴 것을 제어할 수는 없기에 선수들 간이 최대한 조직력과 합을 살리려면 일단 문제가 되는 이들을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인의 경우 다소 심리적인 타격 때문인지 PSG에서도 활약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최근 2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최저 평점을 받으며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되는 굴욕을 겪었으며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에서는 렌 경기 이후 이강인의 평점 3.5를 주면서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대표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강인을 소집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부진한 데다가 정몽규 회장이 언급한 일종의 징계성으로 소집을 안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무리하게 이강인을 소집해봤자 오히려 국내에서 반발이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손흥민과의 다툼 당사자로 알려진 데다가 현재 팀 분위기를 다지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태국 2경기를 잡아낸다면 그 사이에 정식 감독을 찾는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2002년 월드컵의 레전드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또 고위 관계자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다. 김판곤 감독도 세대 교체를 하려다 결국 실패해 축협을 떠났기 때문이죠. 과연 새로운 감독 체제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